그 시장 주도주 관련돼서 현장 어떻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장 주도주가 너무 이제 또 한 섹터에 쏠리지 않고 뭐 제약바이오, 조선, 방산, 심지어 뭐 화장품까지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지금 시장이 그 미국 시장이 반도체주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다가 빅세븐이 움직이다가 이제 그쪽이 깨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도 반도체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주가 네. 급락하고 소부장 박살나고 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 누가 됐든 간에 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덜한 쪽, 그러니까 영향을 덜 받고 네네. 누가 되든 간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쪽 그쪽을 보자 해가지고 제약 그 다음에 방산.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사실 조선 비중이 전 세계 그 전 그쵸. 글로벌 네. 캐파의 1%밖에 안 그쵸. 되기 때문에 네, 네. 조선은 뭐 10을 걸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중국을 제외하고 나서 이 우방 국가 중에서 조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한국하고 일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조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다 해서 지금 세 쪽으로 해서 이제 많이 움직였고 오늘은 지금 화장품이 이제 박살이 났습니다. 네, 화장품 박살나더라고요. 근데 화장품이 박살이 났던 이유는 네. 사실 해외의 로레알이나 이런 회사들의 주가들이 최근에 계속 박살이 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하고 좀 맞물려 있는데 사실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키워가는 과정이고 그렇죠. 네. 그쪽은 뭐 그런 건데 그렇죠. 어쨌든 이미 좀 시장을 잡고 시장에서는 있는 거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있고 부분은 그래서 반영하고. 이제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이탈하는 느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주도주 중에 반등도 좀 세게 나오는 게 제약바이오 같은데요.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어떻게 보시고 뭐 이 추세가 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 저는 제가 옹달에서도 작년부터 이제 바이오 얘기를 계속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 바이오 얘기 말씀을 드릴 때 24년은 한국 바이오의 글로벌 원년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패턴을 보여줄 것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글로벌화되게 되면은 그 회사들이 돈을 벌잖아요. 네네. 그 돈을 번 돈을 가지고 뭐 했을 거냐는 거죠. 결국 그들도 파이프라인을 더 구축을 하려고 들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낙수 효과가 또 이제 발생이 된다는 거거든요. 당장에 지금 8월 달에 이제 유한양행이 8월 21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신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네. 나고요. 네. 이게 존슨앤존슨하고 네. 병영투약한 거 이제 결과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9월 달에 아마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SC 제형 네. 관련해 가지고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네. 근데 별다른 이슈가 없다 그러면 3상 뭐 네. 승인 그러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셀트리온이 진짜 2분기 보니까 한 20몇 억 팔았다고 하지만은 그 SC 제형으로 자가 면역 질환제 진펜트라라고 하는 걸 미국에 출시를 네네네. 해서 하반기부터 파는데 이제 PBM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보험 쪽 관련된 네네. 게 이제 다 등재가 되고 했기 때문에 네. 이쪽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실제로 신약을 파는데 우리도 이제 엑스코프리라고 하는 SK 그 바이오팜에서 만든 네네. 신약이 있긴 하지만 네. 매출 규모 자체가 뭐 기천 단위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언급되는 것들은 최소 조 단위 이상들을 이제 네네.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일단 회사의 그 우리나라의 어떤 바이오의 위상도 올라가지만 한국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된다는 거죠. 당장에 최근에 나왔던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한 5천억짜리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하나 있었고 작년 말에 종근당하고 리가켄 바이오 역시도 라이센스 아웃이 됐었거든요. 이 회사들이 전부 다 플랫폼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돼서 팔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하반기에 그 ABL 바이오에서 네. 최근에 자금 확보도 했지만은 이제 얘네들 그 ABL 101이라든지 이런 이제 001이라든지 이런 그 임상 들어가 있었던 것들의 결과들이 곧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긴급 사용 승인 뭐 이래 가지고 그 3상까지 안 가고 하려고 하는 것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회사를 알리고 또 우리나라 바이오를 알리는 이게 이제 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서 파이프라인 구축이 되면서 저변이 넓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사실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계절적인 측면에서는 8월, 9월은 조금 전통적으로 약했었어요. 제약바이오가.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약해진다 그러면 그걸 기회를 삼아서 비중을 좀 늘려보시라.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여름에 강했고 7, 8월이 강하고 8, 9월이 약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11월, 12월이 또 강해요. 네네.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8, 9월이 아니라 9월, 10월이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혹시 받는다 그러면 이 기회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괜찮은 회사들을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사님 보시기에 그냥 짧게 답변 주셔도 되는데 제일 큰 시장은 항암이잖아요. 근데 지금 비만 치료제가 엄청나게 떠오르고 네네. 있잖아요.
항암 대 비만 치료제 어디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최근에 라이센스 아웃 했던 거라든지 M&A 했던 걸 전체를 놓고 보잖아요. 네네. 그럼 압도적으로 항암이 많습니다. 역시 항암이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 비만도 사실 얘기를 들어보고 네. 확장성을 보면은 2030년 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비만이래요. 네네. 우린 둘이니까 여기 하나만 더 있으면 셋 중에 네, 하나가 네. 비만이 돼야 되는 네, 건데 그 정도로 비만이 심각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쵸. 네, 네. 어찌됐든 간에 이제 확장성을 놓고 봤을 때나 아니면은 이 항암은 사실 생명하고 직결되는 맞습니다. 분이기 네. 때문에 이쪽에 대한 그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그 M&A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여전히 항암 쪽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역시나 제약바이오 다음으로 역시나 가장 센 섹터고 최근에 주가 현대로템 5만 원 넘는 거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방산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먼저 이 그림부터 좀 볼게요. 이게 지금 23년입니다. 분쟁 지역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 보이. 이렇게 많은 지역이 분쟁 그렇죠. 지역으로. 근데 여기에 지금 네네네. 체크가 안 된 게 있습니다. 어디죠? 인도는 체크가 돼 있는데 왜 네. 중국은 안 돼 있을까요? 그러네요. 중국하고 인도도 항상 분쟁 네네. 지역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남중국해 네. 이쪽도 지금 잠재적으로 항상 네네. 분쟁 지역이기도 하고 네. 이걸 가만히 놓고 보시면 여기에 지금 언급이 안 돼 있는데도 상당히 많아요. 이스라엘 이번에 또 전쟁 어쨌든 지금 붙어 있잖아요. 지금 네네. 그럼 여기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분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은데 네. 문제는 무기를 갖다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거죠. 네네. 대탕트 시대를 갖다가 1990년부터 얘기를 하면 얼추 22년이죠. 그러면은 얼추 봐도 한 30년 이상이 대탕트 전쟁 없는 그런 평화의 시대였었는데 이게 갑자기 전쟁이 나니까 당장에 지금 독일도 지금 독일의 라인메탈이나 이런 쪽이 그 라인을 다 축소해 버려 가지고 양산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된 거죠. 지금 문제는 지금 미국이 그전에는 미국이 다 지켜줄게 이거였었는데 네. 지금 미국이 트럼프는 돈 내놔 안 주면 못 지켜줘. 네. 러시아 시켜가지고 니네 네, 공격하게 맞습니다. 할 거야. 이런 네.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고 네. 그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셨지만은 직접 개입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미군이 직접 참전할 가능성은 되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우리나라는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건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해당이 되는데 특히 러시아에 인접해 있는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절박하죠. 여기는 러시아의 점령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은 또 절박하죠. 또 이스라엘은 항상 잠재적인 어떤 변수였었잖아요. 중동 지역. 요즘 이란하고 사우디가 많이 친해지기는 했지만 예. 이란이라는 또 항상 상수가 남아 있는 거고 또 이스라엘이 있고 또 사실 보면은 그 나라도 사우디도 보면요 카타르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쪽은 뭐 사이가 좋을 것 같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어떤 그 국방, 이 무장의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림에 보시면 24년도 지금 국방비 보시면은 엄청나게 그림이 다르죠. 늘어나네요. 네. 글로벌 국방 예산의 규모를 딱 보시면은 이게 지금 10억 달러 규모거든요. 네. 2조 2천억 달러인데 네. 지금 옆에 보시면은 반도체가 반도체 시장 있네요. 네. 552억 달러. 네. 10억, 100억, 1000억, 네. 5,520억 달러. 비교해 보면 4배잖아요. 네 배네요. 반도체.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근데 이 시장을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많이 못 나갔었던 이유가 여러 전쟁도 안 나는데 네. 우리만 필요한 거지. 딴 데 필요 그렇죠. 굳이 좀 몇 군데 네. 동남아 쪽이나 이런 데 이제 그 K9이 필요했었던 데 인도 같은 데는 네. 중국하고 싸우다가 이제 얻어맞고 나서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져간 건 있었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나왔었던 거는 그동안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전쟁이 한번 나게 되고 그다음에 분쟁이 좀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미국을 보니까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는 이제 수호신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각인이 되기 시작하니까 국방비가 늘어나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자체 무장 수요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한테는 도움이 된 건데 우리나라 제품 자체가 성향이 뭐냐면 첨단 무기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미들웨어 가성비.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첨단 무기라면은 이제 뭐 레이저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그 우주 전쟁에서 볼 수 있는 네, 네. 또 뭐 미국에서 네. 이제 주로 사용하는 그런 무기들이 많다고 하면 우리나라 무기는 일반 그 미들웨어급이라고 해서 미들급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전차 네. 뭐 옛날 무기들 네. 있잖아요. 이제 저기 K9 자주포 네, 뭐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주가 돼 있는데 마켓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요 이 첨단 무기 쪽이 95%예요.
비싸거든. 아, 네. 비싸고 네. 또 만들 수 있는 데가 미국, 프랑스 뭐 네. 이런 이제 선진 국가들. 네. 근데 이 미들급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미국도 만들긴 하지만 이쪽 같은 경우는 근데 비중이 작으니까 미국은 지금 사실 M1A2 같은 경우도 자체 물량을 다 소화를 못 해요, 지금. 아. 거기도 전쟁의 필요성도 많이 들었고 첨단화되다 보니까 이런 탱크 만들고 뭐 네. 이러는 걸 갖다가 좀 많이 소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산업체들이 다 M&A 되고 네. 뭐 정리되고 하다 보니까 캐파가 확 줄어버린 거거든요. 독일은 지금 실제로 독일 전차 그 오다를 받아도 이게 나오는 게 하세월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작년에 제 자료 정리하면서 봤던 건데 루마니아였나 어디가 그 독일 전차 주문했는데 5년 만에 한 대가 들어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양산 능력까지 갖추게 되다가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네. 우리께 저렴합니다. 훨씬 저렴합니다. 네. 저렴 차원이 아니에요. 네. 근데 성능 자체도 노르웨이에서 K2 전차 성능 테스트를 했지만은 오히려 독일 전차나 미국 전차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게 네. 입증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내부 사정. 왜냐하면 지네들이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외부 조달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 자기네들이 수리가 안 되니까 이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권한을 갖다가 이 우방국 호주, 일본 그리고 이제 한국에다가 준 게 그 해군 MRO 이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군수물자 조달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림팩 훈련에서 비궁이 그 세 번째 테스트를 받은 건데 네. 그 비궁 그 실사 테스트를 받았거든요. 네. 성공 적중률 표적 그 관통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100% 완벽하게 이제 테스트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서는 궁극적으로 미국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자기네들이 만들 수 있는 건 만들겠지만 가급적이면 걔들은 비싸고 고급화된 거 첨단 무기 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 이제 그 미들급 무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우리 쪽에 좀 룸을 좀 열어주는 그런 측면에 도움을 좀 많이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이 나토 표준을 따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호환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FA-50 경공격기 같은 경우는 네. F-16 조종사들이 그걸로 훈련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당장 폴란드에서도 F-16 좀 줘 그래서 가져가고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네. 거기 말 그대로 연습기 훈련기기도 하지만은 공격기도 되거든요. 이게. 네, 네. 실제로 FA-50 같은 경우는 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사용이 공격용 그 비행기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효용성 측면에서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많이 쓰게 됐고 그 전차 관련된 가격이에요. K2 흑표가 폴란드 향이 200억이거든요. 네. 물론 요즘 환율 때문에 조금 달라질 네네. 수 있어요. 근데 네네. 레오파드 리투아니아 향 레오파드라고 하면 독일 전차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450억. 자, 레오파드 이탈리아는 600억. 와. 이건 조건은 기술 이전 조건. 네. 에이브람스 M1A1 중고가 270억입니다. 와. 그럼 우리나라 신형 전차가 지금 200억인데. 그러니까 폴란드나 이런 쪽에서 물론 물건도 못 받지만 네. 가성비를 또 따지는 거죠. 네. 그쪽이 뭐 돈이 막 넘치는 나라는 또 그렇죠. 아니니까. 네. 포탄 가격 같은 경우도 차이가 많이 나요. 생각보다. 미국에서 포탄 만들면은 지금 개당 단가가 한 7, 8천만 원? 그때 한참 어려울 때 우리나라 건 100만 원 원대에서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그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네네. 나는데 그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이 우리나라 제품들이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는 이유가 가성비예요.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그래서 자꾸 동유럽 쪽에서 이제 많이 접근을 하는 거고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도 지금 폴란드 2차 계약이 지금 이제 9월 달로 네. 기대를 한다라고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아마 국방장관이 8월 말에 네. 폴란드로 가는 것 같고 네. 폴란드 외신 기사를 보면은 9월에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루마니아 실사격 테스트 끝났고요. 실사격 테스트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빠르면 연내, 늦어도 뭐 내년 초 그때쯤 되면 구체화되지 않겠느냐. 왜? 대안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슬로바키아도 지금 그 전차 관련해 가지고 우리한테 네. 그 입찰 넣어라 네, 네. 제안을 오히려 했는데 거기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 뭐냐면은 이 재원을 놓고 보면은 그 독일 전차나 미국 그 M1A2 전차 이런 쪽이 되게 무거워요. 아. 그래서 네. 진흙에 빠지거나 네. 산악에 가거나 할 때는 올라가지를 못. 근데 슬로바키아는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산이군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우리나라 제품을 찾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요즘 남중국해 쪽에서 자꾸 이제 그 거기를 다 자기 바다다 해가지고 하다 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그 주변 국가들도 역시 무장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저 파키스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도 상대해야 되고 또 중국도 상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수요 역시 꾸준한 것 같고 중동 뭐 말할 필요 없이 무기는 계속해서 그쪽은 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 관련된 쪽은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수요는 있을 것 같아요. 주도 섹터 말고 시장에서 아무도 관심 없는데 이사님이 혹시 이사님만의 좀 관심 있는 섹터나 산업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한 바퀴 다 돌아가지고 네. 딱히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음식료 관련된 걸 좀 보고 있는데 네. 기사를 보니까 이제 라니냐가 이제 도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게 이제 동남아와 중국 남부로 이제 향하는 묘풍의 속도가 엘니뇨의 후퇴로 인해서 빨라지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해수가 따뜻한 게 동남아하고 중국 남부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입이 되면서 네. 해수면 온도를 상승을 시킵니다. 네. 해수면 온도를 상승시키고 동태평양에는 거꾸로 또 얇아져가지고 이쪽은 약간 건조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멕시코만 일대 또 허리케인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한데 이런 쪽에 이제 얘기들이 좀 있고 이럴 경우에 보통 천연가스 가격이 허리케인 발생하고 하니까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금속 생산 비용이 좀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질소계 비료 쪽에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곡물가를 좀 자극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 라니냐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그 건조했었던 쪽에 이제 비가 좀 촉촉히 내리고 하면서 코코아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산지 쪽에서는 이제 또 이게 생산이 좀 그 수확기에 좀 원활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코코아 가격이 10,000불, 10,000몇천 불 갔던 게 지금 이제 7,000불, 8,000불까지 떨어졌죠.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커피 가격도 좀 내려가는 측면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라니냐가 이제 귀환을 하게 되면은 문제는 이제 그 저쪽 그 북미 쪽이라든지 남아메리카 쪽 같은 경우는 이 건조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옥수수라든지 대두라든지 이런 게 파종하는 시기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곡물가를 좀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럼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냐? 올해는 아니고요. 이게 보통 이제 그 가격으로 반영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 내년 한 중반 정도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일단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라니냐가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원재료의 어떤 가격 변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하반기 실적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하나씩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하이트 진로 아마 실적 발표 나왔는데 실적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모처럼 많이 올랐는데 한 3-4%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CJ제일당도 실적 나왔는데 주가 뭐 한 10,000원 가까이 올라서 끝난 것 같고 그 외에 뭐 롯데헬푸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좀 덜 나왔던 것 같고 롯데칠성은 괜찮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적들은 나오는데 하반기 전망 자체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 가지고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우리가 음식료가 올 상반기에 특히 삼양식품을 중심으로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랬던 이유는 결국은 물론 그 매운맛에 대한 어떤 중독성도 있겠지만은 가성비가 되게 컸습니다. 가성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의 빅맥 세트 같은 경우가 지금 $18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 2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제 삼양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2가 안 되잖아요. $1 $44, 1.44달러, 그 다음에 농심 같은 경우도 뭐 $1 내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이제 훌륭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맥도날드가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뭐 출시하면서 주가가 살짝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5,000원짜리. 근데 거기도 이제 안 되니까 가격을 낮춰서 내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제품 가격 자체가 워낙에 지금 가성비가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역시 여전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건 제가 왜 라니냐를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당장은 영향을 안 미쳐도 결국에는 그게 곡물가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 제품 가격을 올리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공정위에 제한을 받게 되죠. 아무래도 이건 또 생활물가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미국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비교적 자유롭다. 해외는. 그래 그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수출 비중이 높은 쪽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음식료 주가가 최근에 올랐던 거는 물론 뭐 이익이 많이 나서 올랐죠. 수출이 잘 돼서 올랐죠. 네.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성장의 개념으로 놓고 접근을 해서 본다 그러면 한국이라고 하는 마켓만을 상대하는 업체가 글로벌이라고 하는 마켓을 갖다가 뛰어들게 된 거죠. 이를테면 옛날에 2010년도 전후에서 주가가 음식료 주가가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네. 뭐였냐면 중국이라는 시장을 열면서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번은 중국이 아니고 네. 미국, 네. 그다음에 유럽 네. 이런 쪽으로 시장을 열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이 큰 쪽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표로는 제가 증권사 리포트에 있는 걸 캡처했지만은 해외 매출 비중을 좀 체크를 해보셔가지고 실적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보시면은 조금 압축을 좀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근데 이제 보면은 음식료 보면 최근에 주가 오를 때 보면은 김밥 만드는 회사 급등했었고 네. 네. 또 그게 올라가니까 그 안에 뭐 우엉을 어디서 만든다 네, 해서 네. 우엉 관련된 거 오르고 네. 김 또 뭐 김 네, 올랐죠. 오르고 네. 했잖아요. 근데 수산까지. 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꾸준할 수 있고 네. 그 업체들도 꾸준히 캐파를 키워나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마켓 사이즈가 그 안에서 규모가 되는 거라면 당연히 괜찮은 건데 네.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꾸준하게 갈 수 있는 히트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져갈 수 있는 회사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된다는 거는 가성비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중독성이거든요. 네. 네. 마라 좋아하세요? 마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마라를 먹으면서 네. 기침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힘들더라고요 먹는데. 네. 네. 그런데 같이 식사하는 친구들이 좋아해가지고 제가 몇 번 네. 이걸 왜 먹지? 하면서 이제 가가지고 같이 먹어본 네, 적도 있고 했는데 지금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마라 못 먹는다 그러면 촌놈 취급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네. 마라 얘기하는 거 자체가 촌놈인 거죠,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게 약간의 중독성이라고 하는 거. 그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매운맛, 독특하게 매운맛에 대한 맞습니다. 그 중독성이 어필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 제품 가운데서 초코파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그 씹는 식감, 네. 묘한 식감에다가 거기에 뭐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구성 자체가 뭐 초코도 들어있지만 그 가운데 하얀 거 네. 네. 마시멜로 크림, 네, 마시멜로. 네.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떤 매력 이런 것들이 이제 어필이 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중독성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 이걸 그냥 단순히 많이 팔린다. 이건 일시적인 유행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수출 비중이 커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라니냐 이슈는 내년에 올해보단 내년에 체크를 해봐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 비중이 크지 않은 쪽 같은 경우는 이게 부정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건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은 여기 공부를 하고 있고 종목까지 아직은 픽업한 단계는 네네. 마지막으로 이사님 그 지금 변동성 심한 시장 상황을 어떻게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명하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제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전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미 뭐 특정 종목, 특정 섹터에 올인하신 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저는 포트에 특정 종목이나 섹터를 올인하는 경우는 지금 표에 언급했던 것처럼 저 때만 그랬었습니다. 98년에는 삼성전자를 올인했었고요. 네. 삼성전자 올인했을 때 잘한 것 같지만은 35,000원 깨질 때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거 많이 빠져봤자 3만 4,000원, 5,000원 그 선에서 크게 안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32,000원을 깨가지고 제가 멘붕이 왔었던 걸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못 산 날부터 주가가 올랐어요. 계속 사다가 그러니까 겁먹고. 네. 이제 그 98년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었고요. 2008년 그 금융위기 때 그때는 제가 대형주 지금 정확하게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그때는 대형주 위주로 이제 포트 잡아가지고 대응했었고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는 저는 저건 바이오 종목 하나. 그 한 종목 거의 굉장히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크게 수익을 냈었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보셨지만 3번입니다. 네, 3번밖에 없네요. 저는 올인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니까 올인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떤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전체가 다 부러졌을 때 내 거, 네 거 할 것 없이 다 박살났을 때 이 가운데서 뭐가 가장 빠르게 돌아설 수 있을 것인가를 갖다가 고민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럴 때만 했었고 보통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한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이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올인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처럼 장이 편안하지 않은 구간에서는 현금을 일정 부분은 좀 갖고 계시는 게 좋다. 편안할 때 가급적이면 주식을 많이 편입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 나 매크로 필요 없어가 안 돼요. 경기 꺾이는 순간 모든 섹터가 다 부러집니다. 2차 전지도 무사하지 못할 거고요. 자동차가 안 팔리는데 2차 전지가 많이 팔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같이 매크로에 대한 노이즈가 나올 때는 매크로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가 나쁘다, 좋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매크로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느낌이 보인다 그러면 전부 팔지는 못하더라도 현금을 일정 부분 갖고 계셔야지 더 싸게 살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고민하셔라. 그다음에 하락 시에 항상 실수하는 게 주가 오르면 사고 싶고 빠지면 팔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락 시에 뇌동매매 하시는 것보다는 그 전에 내 종목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 회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회사인지 펀더멘탈이 괜찮은지 그다음에 그 업황 내에서 업종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회사인지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서 캐증 구간이라고 하니까 그냥 힘든 구간 이게 아니라 이 캐증 구간은 사실 생존 구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없어지는 회사들 많이 나오고 그렇겠죠. 네. 지금도 중국에서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파산하는 회사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전기차 회사들도 맞습니다. 그렇고 네. 이제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과연 견딜 수 있는 회사인지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돌아섰을 때 이게 그 빨리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위가 있어야 될 거고 또 가격 경쟁력도 있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제품의 포트폴리오의 다양성도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셔가지고 확신을 가지실 수 있게끔 스스로 무장을 좀 해야 된다. 누가 사라고 했다, 누가 좋다고 했다 해가지고 사놨다가 빠지고 난 다음에 맨날 욕하고 하는 건 욕하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좀 욕심을 내야 될 때가 있고 조금 긴장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욕심을 낼 때라기보다는 조금은 긴장을 하고 시장을 점검할 때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 주도주에 대한 부분, 2차 전지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 주신 이영훈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